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입니다. 보통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은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암을 수술하고 나서도 그 재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암이 대사질환이다, 고혈압, 당뇨처럼 약간 생활습관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당뇨가 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뭐 혈압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암도 몸의 어떤 특정한 어떤 환경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암세포 핵을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랑 이렇게 붙이니까 암세포가 될 줄 알았는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건강한 환경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암을 갖다가 재발을 방지하거나 이럴 때 할 때 필요한 진짜 뭐 좋은 영양제도 있을 수 있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몸 안에 이제 암이 자라기 쉽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것이 중요한데 12가지 정도를 꼽아봤어요. 암에 한번 걸렸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가족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몸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검사, 뭐 검진 같은 거 해도 소변 검사가 나오는데 소변에 이제 pH가 나오거든요. pH가 이제 보통 7.5 정도가 정상이고, 이게 이제 0.5가 떨어질 때마다 이제 5배, 뭐 1이 떨어지면 10배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5.0 정도 나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5.0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정상 사람보다 500배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500배 산성이면은, 그러니까 몸이 산성일수록 염증, 감염, 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뼈에서 이제 칼슘도 많이 빠져나오고. 근데 이런 산성이 되면은 몸에서 이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다. 몸은 그 약간 알칼리성, 그다음 뭐 피부는 약산성, 위는 강산성,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산도가 각 장기마다 틀리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소가 결핍된 분들,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면은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는 이제 그 오존 테라피도 많이 하죠. 오존은 고압산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산소를 발생하는 그런 치료인데, 그렇게 이제 그 강력한 그 산소를 발생시키면 암이 딱 멈춰버려요. 대사가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왜냐면 암은 그 무산소 대사를 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대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분들을 검사해 보시면은 특히 이제 대장암은 더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그 빈혈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빈혈이 심하면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게 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철분을 먹거나 복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 몸은 산소가 충분해야지 암이 안 커지기 때문에 그 산소를 운반하는 철분이 낮으면은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산소가 많은 뭐 산소가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은 거죠. 그다음에 뭐 오존 테라피나 고압산소 치료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런 걸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거는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하면서 숨을 헐떡이면 산소들이 더 많이 공급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단 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은 일단은 이제 원발성 암들은 탄수화물 대사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암 걸리고 나서 건강해진다고 ABC 주스 같은 거 막 과즙을 많이 드시는데, 특히 이제 과당은 암세포가 첫 번째로 먹는 먹이에요. 우리가 이제 암이 있는 분들이 단 과일, 뭐 사과, 귤, 바나나, 뭐 망고, 뭐 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암세포가 다 먹고 나서 남은 거를 일반 세포들이 먹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보다도, 그다음에 정제 탄수화물보다도 과당이 더 암을 더 증폭시킨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암이 걸리면 그래서 그 케톤식이, 그러니까 저탄고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네 번째는 이제 몸에서 그 염증을 유발시키는 독소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쪽은 그 환경 호르몬 중에서 뭐 미세플라스틱이나 뭐 제초제, 뭐 스티로폼, 뭐 벤젠, 뭐 프탈레이트, 뭐 이런 팝스라 그러죠. 지용성 독소죠. 지용성 독소. 이런 게 있으면 여성의 이제 유방 자궁 난소 뭐 이런 데 혹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고, 남자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이 걸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독소들도 몸의 전신 암들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독소가 있으면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을 어떻게 하냐? 뭐 쉽죠. 일단은 뭐 물도 많이 먹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변도 잘 보고, 변이 이제 뭐 묽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변비가 있으면 해독이 안 되는 거니까 독소가 쌓일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여성 호르몬들은 전부 다 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혹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난소 쪽에 뭐 암이 있거나 이런 있었던 분들은 변비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에스트로겐 독소가 몸에서 쌓여서 가을로 계속 쌓이는 그런 게 있죠. 뭐 영양제로 해독하는 방법도 있죠. 뭐 글루타치온이나 MSM이나 황이 들어가 있는 뭐 알파리포산이라든지 뭐 항산화제들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B군이라든지 이런 해독하는 물질들. 그 다섯 번째로는 그 장누수가 와가지고 이게 암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누수라는 거는 장에 음식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장에 이제 이상균 증식 같은 게 있어서 장에서 미세한 누공들이 뚫려 있는 건데, 이렇게 되게 돼 있으면은 그 독소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게 어디 쌓이냐면은 유방에 쌓이면 유방에 혹이 되는 거고 유방암이 되는 거고, 갑상선에 쌓이면 갑상선암이 되는 거고, 뭐 전립선에 쌓이면 전립선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걸 치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면 부족이 있어도 이렇게 스트레스 수치가 막 올라가고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해독도 잘 안 되고, 우리가 밤 11시에서 3시 사이에만 몸에서 뇌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 수면이 부족하면은 또 암의 발생률이 늘어나고, 그 늦게 자거나 불규칙한 수면이 안 좋고, 그다음에 너무나 이제 체력이 딸린다 이런 분들 부신피로도 있고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일단 체력이 떨어지면은 면역도 떨어지고 몸에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혹 같은 것도 생기는 이유가 염증이 계속 그 부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암이 잘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엽산 유전자 변이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MT78 유전자 변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검사해보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있거든요. 뭐 심하고 약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이런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암을 일으킨 독소를 해독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대사를 작용하기 때문에 대사에 한 306가지 정도의 대사에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MT78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그 화석용 엽산을 드시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또 항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한 연구를 보면은 뭐 암이 걸렸던 분들은 한 3년 이내에 심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거의 대부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10번째로는 미토콘드리아 대사 장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는 그 세포에는 에너지 공장이죠. 그게 보통 세포 하나마다 한 1000개에서 2000개씩 있는데, 얘네들이 잘 못 돌아가면은 이제 암이 잘 생기게 되죠. 근데 뭐 보면은 이게 비타민 B군, 뭐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마그네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잘 안 돌아가기만 해도 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몸이 낮은 것. 그러니까 그 암들은 체온이 낮은 걸 좋아합니다. 저체온. 그래서 몸에서 이제 그 갑상선 저하라든지 아니면은 갑상선 수치는 크게 낮진 않은데 추위를 많이 느낀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갑상선 말초 저한장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암 환자는 추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갖다가 좀 올리는 방법, 그런 영양제들 아니면 갑상선 말초 저한장애를 치료하는 방법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역 저하가 있죠. 면역 저하가 있으면은 이렇게 암세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이거는 이제 체력이 떨어져도 그렇고, 면역을 담당하는 영양소들, 뭐 비타민 C, 요오드, 뭐 아연, 뭐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그렇고, 그 면역 세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 장에서 뭐 이상균 증식이나 장누수 같은 게 있으면 면역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역이 올라간 분들은 암세포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해서 암이 빨리 퍼지거나 빨리 전이되거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암이 자라기 쉬운 몸 안 환경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초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하고, 그게 된 이후에 다른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이라든지 뭐 COC 프로토콜이라든지 다른 쪽에 뭐 항암에 도움되는 그런 뭐 영양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복용하시고, 적절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이제 받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암의 발생이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생긴다고 벌벌 떨게 아니라 몸 안에 암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